엔화 투자하는 방법 딱 두 가지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화 현금 투자가 있고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현금 투자는 은행에서 하고 직접 투자는 증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현금 투자하시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여행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하시면 일본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리츠도 할 수 있고 환차익도 추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은행은 신한솔, 슈퍼솔이라는 거 쓰고 있고 증권사는 미래셋에서 하고 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100엔당 878엔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력적인 환율로 보이거든요. 엔화 투자 엄청 쉽습니다. 언제 하나? 엔화가 쌀 때 하면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점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쌀 때 샀으니까 비싸지면 다시 팔면 됩니다. 재환전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100엔당 878엔 정도라고 나오네요. 지금 한 5년 정도 그래프 보고 계신데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괜찮다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엔화 투자 장점은 쉽고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엔 환율이 돌아오지 않으면 일본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셔야 됩니다. 터키 리라하를 예를 들어 볼게요. 터키 리라하가 예전에는 800원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빠지더니 지금 30원 하고 있습니다. 800이 300이 된 게 아니라 30이 됐습니다. 30.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일본 엔화를 지금 800 얼마대 지금 환전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3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민 가야겠죠. 아니면 그동안 환전했던 거를 가지고 여행 가야겠죠. 단점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다. 첫째는 엔화 현금 투자입니다. 엔화 현금 투자의 특징은 쉽고 간단합니다. 장점도 쉽고 안전하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환율이 높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준 이하로 내려왔을 때 환전하면 됩니다. 엄청 쉽죠. 저는 이때는 기준선을 여기로 그어서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요때 사서 요때 팔았고 요때 사서 요때 팔았고 기준선이 요때 있으니까 요때 사서 요때 팔았고 요때 사야 되나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수익을 완전 100% 다 먹을 순 없죠. 근데 이 기준선에 내려왔을 때는 기준선보다 아래일 때는 사긴 샀습니다. 사실 한 이 정도 때 사면은 더 내려갔던 적도 있겠죠. 여기 기준선보다 내려갔을 때 산 것도 있지만 뭐 못 팔았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 엔화 현금 투자는 어떻게 한다? 본인의 기준선을 정해서 싸면은 사고 비싸면 팔면 된다. 엄청 쉽습니다. 은행 어플에서 수수료 우대를 무조건 최대로 받고 환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신한은행을 추천드리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슈퍼솔 앱에서 약 90% 정도 우대를 받고 환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환전했어요. 제가 얼만큼 환전했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수수료 우대라는 건데 수수료 우대가 무엇이냐? 그래서 수수료 우대 전에 수수료가 뭔지를 한번 봐야겠죠. 요거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인데요. 매매 기준율이 있는데 100엔을 환전을 하려면 887원만큼 필요하다. 근데 살 때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싸게 팔아야 되느냐? 1.75%만큼 싸게 팔아야 되고 1.75%만큼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75라는 게 스프레드 환전 수수료가 요만큼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기준율에 1.75만큼을 더하거나 1.75만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887.18에 스프레드를 더하면 9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887.18에 스프레드를 빼면 87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수수료고 요 수수료만큼을 우대해주는 게 수수료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약 1000만원 정도 한 110만 엔을 환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율 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994만 8천원 정도가 들고요. 만약에 환율 우대 90%를 받았다. 그럼 110만 엔을 환전을 할 때 979만 5천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 15만 4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환율 우대에 90% 적용을 받은 거죠. 그게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000만원이면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 우대율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1000만원 기준으로 1.75%는 17만 5천원인데 여기서 90% 우대를 받으면 약 15만원을 우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75만원만큼만 내면 되는 겁니다. 약 1000만원에 90% 우대를 받으면 15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상 우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서 항상 찾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 찾아보기 쉽습니다. 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매매 기준율이 있으면 매매 기준율보다 스프레드만큼 비싸게 현찰을 사야 되고 스프레드만큼 싸게 현찰을 팔아야 됩니다. 현찰을 사고 팔 때는 1.75%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엔화 투자를 할 때 현금이랑 전신환이 있는데 그 환전 수수료가 다릅니다. 스프레드가 다른데요. 이 환전 수수료가 현금일 때는 1.75%만큼이고 전신환일 때는 1%입니다. 현금은 알겠는데 전신환이 뭐냐? 현금은 실물 화폐, 지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정하거나 보관을 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이 든다라고 하네요. 전신환은 계좌에 대장상으로만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조금 더 비용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좀 싸게 환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해외 직투할 때 내 계좌에 찍혀있는 금액은 다 전신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게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엔화가 한 110만 엔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160만 엔 정도로 투자를 성공을 했어요. 그럼 160만 엔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준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투자한 거는 전신환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엔화 투자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준 환율이 9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수료 우대 없이 가볼게요. 은행은 스프레드 1.75로 증권사는 1%로 잡았습니다. 기준 환율이 900원이면 은행에서 살 때는 915.75만큼, 증권사에서 살 때는 909만큼을 주고 사야 됩니다. 팔 때는 그만큼 또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884.25만큼, 891만큼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겠죠. 100엔당 31.5원 정도, 100엔당 18원 정도를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엔화 환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915.75만큼을 주고 1000만 원을 환전하는 거기 때문에 109만 2000엔을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환전을 하면 884.25만큼으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965만 6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로 34만원을 날렸죠. 1000만원을 기준 환율 900일 때 사서 그대로 팔기만 해도 34만원이 손해라는 거죠. 증권사에서도 똑같이 조금 더 비싸게 909원으로 사서 891원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을 환전을 하면 110만엔이 되고 110만엔을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 9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손해를 보는 거죠. 이번엔 수수료대를 90%만큼 받았다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준 환율은 똑같이 900원으로 잡았고요. 투자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때 환율을 수수료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0.75만큼 0.1%만큼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901.575고 증권사는 900.9입니다. 요걸 환전을 하면 110만 9,200엔이 되고 111만 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팔 때는 현금보다는 조금 더 값을 쳐주는 거죠. 조금 더 값을 쳐줘서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 996만 5천원이 되고 99만 8천원이 됩니다. 99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약 3만 5천원 정도, 수수료로 약 2만원 정도를 손해를 봤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죠? 자, 1000만원을 환전을 했습니다. 수수료 우대는 90%를 받았어요. 1000만원을 환전을 하니까 은행에서 1000만원을 환전하니 수수료 우대 90%를 받아서 110만 9,200엔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증권사에서 환전을 했더니 111만엔을 받았어요. 고시환율이 900일 때는 그만큼을 받았을 때 원화로 환전을 하면 약 35만원 정도, 약 20만원 정도 손해본다고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900원대 환전을 했는데 만약 920원이 되어서 다시 환전을 한다 라고 하면 110만 9,200엔을 다시 환전을 하면 1018만 6,500원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102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하면 한 18만 6천원 정도, 증권사에서 하면 약 한 20만원 정도가 환차익으로 생긴다는 거죠. 수수료를 떼고. 그래서 940원일 때는 40만원 정도, 42만원 정도, 960원일 때는 62만원 정도, 64만원 정도, 980원일 때는 85만원 정도, 86만 7천원 정도가 수수료를 떼고 환차익으로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화 투자입니다. 어때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엔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하고 싶죠. 근데 기준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서 사면 됩니다. 5년일 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요. 3년을 봤어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으로 봐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맞추기는 쉽지 않죠. 달러나 엔화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돌아오지 않으면 일본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야 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제 되면 살지, 언제 되면 팔지 본인만의 기준선을 그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일본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야 되고, 맞으면 환차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00원을 기준으로 잡았었거든요. 지금 9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리츠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니, 닌텐도, 도요다, 미쓰비시, 유니클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싸니까. 아니면 니케이 지수나 토픽스 지수 같은 것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니케이나 토픽스는 한국에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S&P나 나스닥 같은 그런 주식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수는 항상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30년 동안 빌빌 길 때도 있었고 한데 요즘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일부를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를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전을 해서 토픽스 지수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여기 좋은 게 거래 단위가 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가 기본 거래 단위거든요. 근데 1주, 10주도 있습니다. 니케이랑 토픽스의 주문 거래 단위가 1인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할 수 있거든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일본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단위가 1이거나 10인 것도 있습니다. 100이 기본인데 1이거나 10인 것도 있어요. 배당이 연 수익률 한 5%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분기 배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내가 투자한 것 해서 한 1.25, 1.5 정도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리츠는 꾸준히 올라가진 않겠죠. 뭐 변동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산 투자를 많이 하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일본, 미국, 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디로 분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미국, 일본, 한국에 각각 좀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환차익도 할 수 있고 주식 투자도 수익이 가능해서 매력적으로 보였고, 미국은 환율이 너무 비싸고 불안해서 최근에는 환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환율을 먹고 가잖아요. 환율이 이만큼이 환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너무 불안해요. 변동성이 너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디는 건 투자하지 않으니까 저는 코스피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엔화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 그리고 아니라면 환율은 오르지만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유지된다. 아니면 환율이 그대로일 수 있지만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상상하기 싫은 거, 시나리오 4,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진다. 요즘 미국 주식이 그런 경우도 있죠. 환차손 먹고 주가도 빠지고, 그러면 두 방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 일일 좀 분산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일 정도 어느 정도 분산해서 일본 주식도 조금 사고, 미국 주식도 좀 사고, 한국 주식도 좀 사고, 이렇게 적절히 분산을 해야지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환율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일본 엔화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토픽스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희망사항입니다. 결론은 엔화 환테크는 수수료 우대가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수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리고 내가 여행 가는 거 좋아한다, 일본 여행 자주 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현금 투자로 은행 어플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도 슈퍼솔 신한은행에서 환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건 수령이 가능하고 최근 환전은 23번 정도 했습니다. 자주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23번을 환전을 했고 그 중에 5번은 찾았습니다. 18번은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 수익률보다 아직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면 다시 재환전을 할 예정이고, 아니면 일본 여행 갔을 때는 좀 더 환전해서 챙겨가도 되겠죠. 그리고 토픽스 지수까지 콤보 투자하고 있고, 저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에서 증권사로 토픽스 지수도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는데 878원, 100엔당 878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일본 엔화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